2급 무대 분장사 스테이지 메이크업 주제는 드래킨입니다. 오늘 시연을 맡게 될 난영롱 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드래킨 메이크업은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쉐이딩이라든지 다 두껍게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기초를 바를 때 너무 크리미한 크림이나 수분 크림이나 뭐 영양 크림 이런 거는 피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래킨 메이크업을 들어갈 때는 항상 토너로 피부결 정리 한번 하고 가벼운 수분 크림으로만 피부를 조금 해주는 타입이에요. 자,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발라놓으면 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피부는 유분을 발생시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눈썹부터 붙이고 나서 다시 베이스 라인으로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눈썹 붙이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풀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눈썹에 남아있는 유분기를 충분히 물로 제거를 한번 해줍니다. 혹시나 눈썹이 좀 단단하거나 이제 탄성이 있거나 좀 굵으신 분들은 레이어를 조금 더 많이 깔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휴지, 티슈로 눈썹을 닦아주면은 여기서 나오는 또 먼지랑 이런 것들이 또 뭉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경 닦는 수건 있죠. 요걸로 물기를 한번 싹 또 닦아줍니다. 다음에 너무 귀엽죠? 자, 손풍기로 살짝 만져주고요. 만약에 손풍기가 없다 하시면 헤어 드라이기 써도 되는데 절대 뜨거운 바람 말고 차가운 바람으로 말려주셔야 돼요. 뜨거운 바람을 말리면은 풀이 또 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바람으로 말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수분이 다 제거가 됐다 하면은 이제 풀로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풀 작업을 들어갈 때도 이렇게 한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그 결 사이사이에도 풀이 다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마 눈썹이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걸 이제 평평한 카드라든지 저는 이제 눈썹 칼 뒷부분 평평한 부분 있죠. 이걸로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결 따라서 싹 한번 쓸어 내려줍니다. 그러면 결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되고 여기 눈썹이 풀이 또 묻어 있잖아요. 이거를 레이어를 계속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1차로 레이어 작업이 끝나면 자, 이제 겉에 튀어나와 있는 지저분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살짝 정리를 해줍니다. 눈썹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정도 옆에서 각도를 보면서 눈썹이 붙었나 안 붙었나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마르지 않았는데 그 위에 다시 풀을 덧칠로 들어가면은 또 뭉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마를 때까지 조금 여유를 두고 레이어를 한 번 더 들어가면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눈썹은 계속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뻗어 나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풀칠을 조금 한다고 쳐도 손으로 살짝 터치를 해주면서 눌러주는 게 중요해요. 살짝. 자, 어느 정도 말랐다 치면 그 위에 이제 다시 한번 레이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레이어가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한쪽만 붙여봤는데요. 좀 확대해서 보면은 옆쪽에 이렇게 좀 다 붙은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는 눈썹이 좀 떠있죠? 이렇게 해서 완전 평평해질 때까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건 마르기 전에 덧칠을 하면 뭉치기 때문에 꼭 급하지 않게 작업해주는 게 좋아요. 네, 양쪽 다 이렇게 눈썹 붙이는 작업은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고 기초 베이스를 들어갈 건데요. 저는 두 가지를 쓰거든요, 보통. 하나는 이제 뭐 어디 제품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모공을 조금 채워주면서 피부를 평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 하나, 그리고 조금 그 위에 베이스가 좀 파운데이션이랑 다른 작업이 좀 두껍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두꺼운 느낌을 좀 드라이하지 않게 잡아주는 조금 하이라이팅 효과를 줄 수 있는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쓰거든요. 먼저 피부 전체에 모공을 좀 채운다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 이 제품은 굳이 안 발라도 되는데 저는 이제 습관이 돼서 조금 발라주는 편입니다. 바르실 때도 눈썹은 지금 작업이 들어간 상태니까 피해서 피부 표면에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피부 결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 하면 이제 베이스랑 파운데이션, 컨실러까지 딱 들어갈 건데 저는 컨실러는 굳이 안 쓰고요. 어차피 베이스 파운데이션 들어가는 게 워낙 두껍다 보니까 피부에 뭐 좀 가려야 되는 요점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다 가려지게 돼 있어요. 보통 리퀴드형도 많이 쓰시고 뭐 다양하게 쓰시는데 저는 스틱 파운데이션을 제일 선호하고요. 아무래도 이 제품들이 제일 두껍게 피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 가지고 자,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쓰거든요, 보통. 제 피부의 전체적인 톤을 맞춰줄 색상 하나, 그 다음에 이마라든지 광대라든지 턱끝이라든지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화이트 톤 하나, 그리고 턱선이라든지 볼 쉐이딩, 그 다음에 이마 들어가는 부분 이제 표현해줄 좀 어두운 쉐이딩용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이 색깔로 얼굴 전체에 깔아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눈썹에 저희가 풀로 작업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유분이 계속 생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피부보다 훨씬 더 빨리. 그래서 팩트라든지 아니면은 베이킹 파우더 있거든요. 메이크업 파우더. 그거를 눈썹에 조금 발라주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파우더는 가루날림이 너무 심해서 이런 팩트 제품을 쓰거든요. 이걸로 눈썹 부분만 살짝 눌러서 이렇게. 그다음에 풀로 아무리 평평하게 만들어 놨어도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우더랑 팩트 타입으로 그 굴곡을 조금 더 평평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할 건데요. 스틱 파운데이션은 일반 리퀴드 파운데이션보다 조금 두껍게 발려요. 그리고 이걸 피부 표면에 직접적으로 쓸어내리면서 쓰기 때문에 열감이 바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뚜껑을 열었을 때는 굳어 있어요, 조금. 그래서 이 굳어 있는 상태로 바로 눈썹에 들어가면은 파운데이션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눈썹에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발림성도 떨어지면서 눈썹에 또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눈썹은 후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우리가 얼굴 이 표면에 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 쪽에 살짝만 대고 있어도 겉 표면에 스틱 파운데이션 녹거든요. 어느 정도 파운데이션이 녹았다 싶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요 베이스 컬러로 전체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어디를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건 딱히 없어요. 대신에 어느 정도 스틱 파운데이션이 녹은 다음에 눈썹에 들어가야지 눈썹이 안 밀린다 라는 것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 아래로는 2차로 들어갈 거고요. 일단 위쪽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깔아줬다 하면 이제 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녹았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눈썹에 들어가는데 눈썹은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또 아까 결 따라서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갔다가 다시 오면 눈썹이 당연히 또 일어나겠죠. 결 따라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결 따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파운데이션도 오일이잖아요. 어차피 오일이 함유량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두면은 또 눈썹에 녹거든요. 그래서 발라주신 다음에 빠르게 눈썹부터. 눈썹을 해줄 때도 톡톡톡 쳐야 돼요. 어느 정도 눈썹을 해준 다음에 이제 피부 표현을 이렇게 쓸어 내리듯이 모공 안쪽까지 베이스가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눈썹 주변만 들어갈 때는 다시 좀 톡톡톡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1차로 윗부분이 끝나면 아랫부분까지 충분히 파운데이션을 덕지덕지 발라줍니다.
이렇게 베이스로 전체적으로 얼굴을 다 가려줍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화이트 파운데이션으로 하이라이팅할 부분을 조금 정해서 해줄 텐데요. 저는 살짝 이마 앞부분, 콧대는 어차피 하이라이터가 들어갈 거라 가지고 크게는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광대 앞쪽 살짝 턱, 그리고 저는 여기가 조금 나중에 메이크업 하다 보면 알 텐데 쉐이딩 바로 아래쪽이거든요. 이쪽까지 조금. 자, 이것도 파운데이션으로 톡톡톡 치듯이. 어차피 이 위에 이제 팩트 작업도 올라가고 이제 컬러 코팅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블렌딩만 좀 잘해서 그 부분이 부각될 수 있을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완벽하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코에 모공이 벌써 열렸죠? 네. 지금 베이스 작업을 하는데도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모공이 열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팩트랑 파우더 작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손을 봐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유분을 계속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가 또 지성 타입이신 분들은 아마 이게 훨씬 더 심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베이스를 꼼꼼히 해주면서 빠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쉐이딩 컬러, 어두운 컬러로 전체적인 이마 라인, 턱 라인, 그리고 코 옆쪽, 그리고 저는 각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눈에서 바로 옆쪽 광대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편이거든요. 이렇게만 한 번만 살짝 잡아줍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자, 그럼 어느 정도 얼굴에 음영이 생겼죠? 아까 완전 베이스 컬러만 있었을 때랑 다르게 튀어나올 것은 튀어나오고 들어가야 될 곳은 좀 들어가는 음영이 좀 생겼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팩트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파우더, 가루 파우더로 이제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유분기를 싹 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코, 모공이 제일 빨리 열리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풀로 작업했던 눈썹 부분,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처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코 부분을 전체적으로 먼저 해줘요. 덕지덕지 발라줍니다. 눈썹 가려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얼굴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발라줘도 좋은 게, 어차피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지만 우리는 피부가 유분을 생성하기 때문에 팩트가 시간이 지나면은 유분이 소킹을 한다고 그러죠. 빨아먹어요. 그 때문에 지금 그 음영 작업을 해놨잖아요. 쉐이딩 파운데이션이랑 하이라이터 파운데이션으로 음영을 해도 팩트로 전체적으로 다 바르면은 맨 처음에 우리 베이스 작업한 것처럼 되게 티도 안 나게 지금처럼 되지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이 피부가 유분을 발생하면서 소킹을 하면은 그 팩트 밑에 깔려있던 우리 베이스로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밝은 부분이 그게 이제 도드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얼굴에 도화지가 이제야 완성됐습니다. 다음 들어갈 작업은 이제 아이 부분 들어갈 거예요. 전체적으로 드래킹 메이크업에서 제일 부각되는 부분이 저는 눈이라고 생각해서, 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스타일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도 하거든요. 뭐 일반적인 데일리 메이크업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드래킹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쉐입을 빼느냐가 중요하고 뭐 어떤 컬러를 쓰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컬러, 다양한 쉐입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딱 아이 메이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다 각양각색하게 각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 아무래도 저의 시그니처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자주 하고 있는 메이크업 스타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정말 사용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색상을 3단계로 쓰거든요. 제일 진한 갈색, 그다음에 어느 정도 중간 갈색, 그리고 밝은 갈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화이트로 처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팔레트 하나로 오늘 해볼게요 한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먼저 제일 어두운 색상, 이 색상으로 각을 만들어 줄 거예요. 충분히 색상을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눈 앞꼬리라고 했죠? 그 앞꼬리보다 조금 더 밑에서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사람마다 눈이 들어가는 그 아이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위에 깔아주시면 됩니다. 눈꼬리는 좀 길게 빼는 게 델킨 메이크업의 포인트긴 해서 한쪽 눈의 전체적인 틀만 일단 잡아놓은 상태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똑같이 눈꼬리보다 조금 더 밑에서 올려줍니다. 아이홀 파인 부분을 따라서 채워나가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틀이 완성됐으면은 양쪽을 보면서 조금 빼야 될 부분 빼고 더 채워 넣어야 될 부분 채워 넣고 하면서 밸런스를 좀 맞춰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1차 끝나면은 2차로 이제 두 번째 브라운, 제일 밝은 것과 어두운 곳의 중간 정도 되는, 왜냐면 이렇게 퍼지는 듯하게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점점 더 밝은 색상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빨간색이라든지 뭐 파란색이라든지 다른 색상을 할 때도 진한 파랑 먼저 가고 그 위로 점점 옅어지면서 이제 눈이 확하게 되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브라운이기 때문에 두 번째 브라운, 중간 브라운이라고 부를게요. 중간 브라운으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눈썹 아이홀까지 첫 번째 각을 잡았잖아요. 이제 두 번째 각부터는 좀 크기가 커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풀 작업했던 눈썹 위에까지 섀도우가 들어갈 건데 아무래도 눈썹이 굴곡이 있다 보니까 쉐이딩이 아무리 잘 펴짐을 발라도 그 눈썹에 그 그림자가 생긴다고 해야 되죠. 요철이 생긴다고 해야죠. 그 부분을까지는 매끈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블렌딩을 많이 해주면서 그래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브라운이 끝났던 끝선에서부터 조금 퍼져주듯이 굵은 브러쉬로 아까보다 조금 더 블렌딩을 하면서 천천히 퍼트려 나갑니다. 눈썹 위에 이제 섀도우가 올라갈 때는 브러쉬 손목에 스냅을 조금 빼는 게 좋아요. 힘을 조금 빼서 너무 거친 터치보다는 좀 가벼운 터치로 해주셔야지 눈썹도 안 밀리고 블렌딩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자,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됐고, 지금 보면 이쪽은 블렌딩이 좀 부드럽게 됐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결이 딱 층이 나눠졌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보이죠? 이게 이렇게 들어갈 때랑 이렇게 들어갈 때 팔꿈치를 책상에 어느 정도 각도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차이가 생기거든요. 힘 조절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뽑아놨던 블렌딩 브러쉬 중에 하나, 그 중에 조금 작은 걸로 첫 번째 색상이랑 두 번째 색상이 경계를 조금 흐문다 생각해서 첫 번째 색상이랑 두 번째 색상을 살짝만 묻힌 다음에 그 중간 레이어 부분을 블렌딩을 해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두꺼운 요 브러쉬 있거든요. 요걸로 이제 마지막 레이어를 해줄 텐데 요 색깔로 해줄 거예요. 저는 요 색깔에 조금 펄감을
넣은 섀도우거든요. 이걸로 전체적으로 이 끝부분 있죠? 끝부분을 이렇게 도듬어주면 이렇게 눈이 좀 퍼져 보이듯이 표현이 됩니다. 양쪽 지금 비교해 보면은 이쪽이 조금 더 퍼지는 듯한 느낌이고 이쪽은 아직 꺾인 느낌이죠. 그거를 이제 조금 이걸로 조정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부드럽게 레이어를 했다고 생각을 해도 이제 밝은 색상이 어차피 지금 두 번째 들어가 있는 레이어를 좀 덮으면서 블렌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레이어가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충분히 들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이 브러쉬에 두 번째 색상이랑 마지막 색상을 살짝 섞어서 이어지는 블렌딩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아이가 조금 더 크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색상으로 한 번 더 레이어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때는 팔목에 힘을 조금 뺀 다음에 부드럽게 블렌딩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블렌딩 브러쉬를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화이트 색상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화이트 색상을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휴지로 닦으면은 아까 처음 썼던 색상들이 조금 정리가 되거든요. 브러쉬에서 끝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좀 퍼지듯이 메이크업이 표현이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밑에 가루가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또 가루 살짝 털어주고요. 언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언더는 화이트 색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화이트를 듬뿍 붙여서 앞꼬리랑 눈 밑까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저는 아까 여기 섬 살려놨던 부분 있죠? 앞꼬리 섬. 그 부분을 살짝 이렇게 터치를 들어갈 겁니다. 앞에 산을 만들어주고요. 언더까지 살짝만 한번 해줄게요. 자, 이쪽 언더까지 어느 정도 결을 만들어줬다 생각하면은 여기서 저는 이제 라이너로 전체적인 또 꼬리를 잡아주거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라인까지 쫙 뺄 거고 앞꼬리 아까 내렸던 거 있죠? 요 라인까지 다 살려서 눈 윗부분까지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꼬리만 이렇게 살짝 빼준 다음에 윗부분은 이제 채워가면서 느낌을 살려주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요 각만 잡아주고 다음으로 꼬리 한번 빼볼게요. 눈 밑에 라인까지 살짝 각을 만들어줍니다. 이 각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 얼굴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 위에 빼줬던 라인을 좀 전체적으로 살려서 안으로 넣어주면서 전체적인 눈의 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앞꼬리도 한번 빼줄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는 모양을 내는 편이거든요, 앞쪽에. 아이 홀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틀을 잡아준 이유는 이 사이에 저는 글리터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글리터에 들어갈 공간 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브라운 팔레트를 열고 얇은 브러쉬로 두꺼운 어두운 색상 1차로 깔아줍니다. 블렌딩 작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굵게 가줍니다. 그리고 중간 컬러를 또 레이어링을 살짝 해줍니다. 이렇게 색을 어느 정도 깔았으면은 블렌딩 브러쉬 있죠? 그걸로 다시 한번 색상을 그리고 제일 굵은 브러쉬로 화이트 색상을 묻히지 말고
살짝 그 중간 색상 있죠? 중간 색상을 살짝 묻힌 다음에 끝에 결을 조금 날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밝은 살색 톤을 또 듬뿍 묻히고 마지막 레이어를 살짝 깔아주면서 결을 또 정리해줍니다. 어느 정도 블렌딩이 자연스럽다 생각되시면은 마지막 화이트로 끝을 또 날리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블랙 색상 브러쉬로 여기 보시면 블랙 색상이 또 있어요. 요거는 라이너 부분 위에 퍼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좀 뭉퉁한 브러쉬보다는 끝이 이렇게 살짝 모여있는 납작한 브러쉬가 좋거든요. 그 브러쉬에 블랙 색상을 묻힌 다음에 아까 라인 만들어 놓은 거 결 위에 살짝 1차 레이어를 가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블렌딩 브러쉬 있죠? 그거를 살짝 블랙이랑 첫 번째 갈색이랑 살짝 묶여서 이것도 경계를 살짝 풀어주듯이 롤링합니다. 다시 블랙으로 납작한 브러쉬로 끝선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고요. 두 번째 눈 안쪽 그리고 눈 아래 라이너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그리고 여기서 점막 펜슬로 언더라인 점막을 좀 채워줄 거예요. 전체적인 아이의 틀은 잡혔거든요. 보시면 어때요? 여기는 조금 아직 층이 진 느낌인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좀 퍼지는 느낌이 들면서 조금 더 예쁘죠? 반대쪽도 똑같이 블렌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아이가 어느 정도 틀이 완성됐고요. 이제는 디테일이 들어가기 전에 코부터 만들어 줄게요. 코 같은 경우는 자기 뼈대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가지각색인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날렵하게 뽑아주는 게 코가 오히려 좀 입체감이 있어서 좋아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고 브러쉬는 우리 파운데이션 브러쉬 있죠, 납작한 거 요거를 써요. 요걸로 한번 표현을 들어가 볼게요. 똑같이 이제 코 부분도 브라운 톤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서 좀 진한 색으로 베이스를 살짝만 깔게요. 어느 정도 선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한 다음에 브러쉬 처리를 할게요. 블렌딩 처리를 할게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렵하게 코를 만드는 편이라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틀만 한번 잡아줍니다. 그래서 살짝 내려주듯이 이렇게 한쪽만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블렌딩 브러쉬 있죠? 하나 꺼내서 또 같은 색상을 살짝만 묻혀요. 그래서 끝부분을 조금 더 퍼지듯이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약간 아이랑 콧대랑 이렇게 좀 연결시켜 주듯이 해야지 뭔가 사진이라든지 무대에서 딱 봤을 때 여기로 이목이 탁 집중되거든요. 따로 놀지 않게끔 좀 부드럽게 연결시켜 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브라운으로 첫 번째 만들었던 선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조금 더 음영지게끔 만들어 줄게요. 빼준 다음에는 다시 브라운을 살짝만 묻혀요.
휴지에 많이 닦아낸 다음에 코 윗부분에 또 산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진한 색으로 코 밑에 앞부분만 조금 더 음영을 넣어줘요. 이렇게 간 다음에 포인트를 주면 되고요. 브러쉬를 또 깨끗하게 닦아서 화이트를 살짝 묻혀준 다음에 끝을 한번 또 정리를 해줘요. 살짝만 해주면 어느 정도 코의 형태가 나왔죠? 점점 나나형 롱킴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눈썹을 들어갈 건데요. 눈썹은 뭐 갈매기처럼 좀 길게 굵게 빼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아예 하나의 선으로 얇게 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인조 눈썹이 요즘 팔아요. 그거를 이제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또 진짜 눈썹처럼 붙이는 분도 많고, 이 눈썹 표현 또 각양각색으로 다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눈썹을 좀 얇게 빼는 표현 방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것도 아이라이너로 한 번에 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이렇게 틀만 일단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여기 글리터를 올릴 텐데요. 아까 만들어놨던 글리터 넣는 자리 있죠? 그 부분을 빼곡히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밑에 깔리는 베이스 색상에 따라서 글리터 색상도 자유자재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대망의 쉐이딩 먼저 한번 깎아볼게요. 쉐이딩 브러쉬는 보통 하나에서 2개 정도 쓰시면 되고요. 자, 쉐이딩 들어갈 때도 맨 처음에 과감하게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레이어를 깔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섀도우 들어갈 때랑 반대로 얇은 것부터 진한 색상으로 가시면 돼요. 자, 얇은 거. 저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깎는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밑을 깔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딱 눈동자 끝부분에 맞춰서 약간 거기서 끊어주는 느낌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어느 정도 밑작업이 끝나면 중간 톤으로 와서 끝에서 끝까지 말고 그것보다 조금 더 앞쪽까지만 뺍니다. 앞쪽 광대까지 조금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진한 컬러로 이 끝부분. 자, 그리고 이제 턱도 들어갈 건데 턱은 사실상 일자로 뻗어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쉐이딩을 여러 번 할 필요 없고, 전 중간 톤으로 정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중간 톤으로 턱 아랫부분, 윗부분 말고 아랫부분을 좀 쳐준 다음에 위로 살짝 롤링하듯이 돌려서 윗선까지 살짝 부드럽게 빼줍니다. 자, 그리고 이마 라인도 해줄게요. 이마가 넓으신 분들은 널찍하게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마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라서 가발망 바로 아랫부분만 살짝 진하게 들어갈게요.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마를 위해서 살짝 브러쉬 닦아준 다음에 우리 계속 사용했던 팩트 있죠? 피부 톤에서 맞는 팩트. 그걸로 밝은 부분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그 팩트로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볼 앞부분 이렇게 잡아주면 얼굴 전체적인 윤곽이 이제 조금 생겼어요. 얼굴 더 작아졌죠? 저는
입술도 그냥 립을 바르지 않고 블렌딩을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저는 퍼지는 메이크업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입술 블렌딩도 처리를 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또 다른 팔레트가 있는데 요거는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색상이에요. 왜냐면 입술은 촉촉하고 빛나야 예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거를 내 입술보다 조금 더 굵은 표현을 하면 됩니다. 색상이 그렇게 진한 것보다는 피부톤보다 약간 붉은기가 있게끔 이렇게 들어갈 건데, 자 이렇게만 하면 너무 동네 바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마지막에 사용했던 브라운이나 내 피부톤에 맞는 섀도우나 팩트로 끝을 한번 잡아줘요. 그리고 또 마지막 마무리는 늘 화이트죠. 화이트로 끝부분을 또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은 동네 바보에서 입술 여신 같은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입술도 또 퍼져 보이죠, 지금 또.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글리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는 하이라이트인데요. 아까 쉐이딩 했던 브러쉬랑 똑같은 제품의 하이라이팅 브러쉬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걸로 하이라이터를 끝에다가 듬뿍 묻힌 다음에 코 안쪽을 살려줄게요. 그리고 이 평평한 부분에 묻혀서 코끝을 또 그리고 살짝 눈썹 밑에 부분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듬뿍듬뿍 묻혀서 이마, 하이라이터도 너무 이 코 옆쪽 앞쪽까지 오면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 광대가 튀어나온 부분만 좀 살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 글리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여기 언더 부분에 하얀 색깔 쉐이딩 들어간 거 남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끝에 검게 쉐이딩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살려서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언더 1차로 끝났고요. 검은 라이너 밑에 부분은 조금 더 다양하게 색상이 조금 있는 글리터를 사용해서 앞선 부분을 조금 굵게 가고 여기는 천천히 빼볼게요. 자, 이렇게 언더까지 글리터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눈썹 들어갈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언더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 이제 언더에 들어갈 거 제품이고, 위에 눈썹 같은 경우는 세 개를 레이어링해서 만들었거든요. 깃털이 큰 눈썹 하나랑 중간 눈썹 하나랑 작은 눈썹 하나를 해가지고 세 개를 레이어를 해서 좀 풍성한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이렇게 커스텀을 해서 만들었고요. 먼저 눈썹을 붙여주시고요. 그래서 눈두덩이에 저는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속눈썹까지 붙였고요. 언더도 그냥 바로 연결해서 붙여도록 할게요.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눈이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립을 한번 해볼게요. 립도 뭐 원하시는 색상 그냥 기분 따라서 표현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약간 누드 톤을 할 거고요.
저는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줍니다. 이게 누드톤이라서 손으로 살짝 끝부분을 블렌딩을 해서 처음 작업해놨던 블렌딩한 쉐이딩이랑 좀 이어지면서 예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 립글로우 바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촉촉한 피치톤의 립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조금 더 도드라진 입술이 블렌딩까지 더해져서 표현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드래킹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니까 드래킹 메이크업은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투입될 경우에 이제 한 번은 카테고리로 만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런 베이스 라인이랑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도를 기초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이런 메이크업 문의를 받았을 때도 충분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실기 주제 드래킹 메이크업 진행한 나나영롱 킴이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권투를 빌며 행운을 빌며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나나영롱 킴이었습니다. 안녕.